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이중국적, 복수국적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장점과 혜택이 있는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자, 이중국적.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 등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인재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 그리고 나라의 네트워크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그 이중국적이라는 말 자체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선입견이 있다라는 말이 더 좀 정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그 일제시대와 6.25 전쟁 등을 경험하면서 이쪽에 설 것이냐 저쪽에 설 것이냐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마치 무슨 스파이인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중간첩, 이중첩자 등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중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또 있죠. 이중인격자 등등등. 자, 이 부정적인 표현에 이중이라는 용어가 꼭 붙어 있어서 국적을 두 개 갖는다는 그 이중국적도 본의 아니게 한국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듣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좀 피해를 보게 되죠. 마치 양쪽에서 무슨 원래 그 맛있는 것만 뽑아 먹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 해외 교포들을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이중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동시에 재취득을 하게 되면 그 이중국적을 갖게 되는데, 이 이중이라는 용어 때문에 한국 내 국민들한테 미주 한인들이 오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보다는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게 낫다가 아니라 그래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 복수국적을 말할 때 멀티플 시리즌십이라고 하지 더블 시리즌십 또는 듀얼 시리즌십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시민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을 듀얼 시리즌십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 미국 사람들이 알아는 듣게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공식 용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든 케이스를 다 멀티플 시리즌십이라고 부르는 게 미국에서도 공식 용어입니다. 실제로 국적을 꼭 두 개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중이 아니라 삼중 국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애초에 듀얼 시리즌십이라고 하지 않고 이 멀티플 시리즌십이라고 공식 용어를 정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굳이 부정적이고 또 문법적으로도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이 이중국적이라는 표현을 당장 버리고요. 오늘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복수국적이다라는 표현을 공식 용어로 채택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복수국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 지금부터는 복수국적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복수국적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서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국적자로서 이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계속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65세가 넘었다라고 해도 한국 가면 그냥 한국적 국적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에 대한 설명, 이 설명은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장점 설명을 마쳐야 하니까요. 자, 65세가 넘은 복수 국적자는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이 돼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요, 투표권? 난 그거는 관심 없어. 투표권은 없어도 돼.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투표권이 있어야 인정을 받고 대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혜택을 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혜택을 왜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투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에서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투표권이 있으니까 각종 혜택을 주자라는 그런 법안도 만들어서 내가 이걸 만들었습니다라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다는 걸 가장 기본적인 장점 및 혜택이다라고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질적인 부분을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그 의료보험 혜택, 또 더불어서 또 많은 혜택이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65세 이상은요, 지하철, 도시철도 한국에서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또 한국에서 노인 장기 요양, 또 간호 서비스, 돌보미 서비스, 의료 비용 할인 등등의 의료보험 혜택을 한국 사람과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이나 이 한국에서 주는 거예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령, 이건 이제 수입이 적을 때 얘기죠. 그리고 공공기관 주택의 분양 우선권, 또 임대주택 분양권 등등의 많은 혜택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수국적을 받으면 한국 나가서 살거나 또는 뭐 그렇게 꼭 역이민 정도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한국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그대로 받는 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장점만 있나요? 아니, 개인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 복수국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이 불행사 서약이라는 건 뭐냐?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 그거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 한국 여권을 사용을 하는 것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 사용하겠습니다. 이걸 약속을 해야 합니다. 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또 국적을 심하게는 한국 국적 취득한 걸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단점이 아니라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파워 있고 가장 인기 있는 여권이 바로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려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파워 있다고 생각하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제가 왜 이제 가장 파워 있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그걸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한국 여권으로 전 세계에서 무비자로 통과할 수 있는 나라는요. 무려 189개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권 파워 한국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182개국으로 미국 여권은 8위에 불과합니다. 어느 나라를 갈 수 있냐 없냐 189개국 182개국 이것만 갖고 단순 논리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따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전 세계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단순하게 보면 파워 면에서는 그래서 한국이 3위, 미국 여권은 8위에 불과합니다. 미국 여권보다 더 파워 있는 게 한국 여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이태리 등 그 유럽에 여행 다니는 그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주지시키는 게 여권 도난당하지 말도록 조심하세요 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유럽 쪽에 좀 불량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만 보면 이 여권을 훔치려 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파워풀한 한국 여권을 훔쳐서 신분 도용을 하려는 그런 의도이죠. 자, 얘기가 좀 샜는데요. 복수국적의 단점 또 하나는 그 외국인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 혜택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65세 넘으신 분들에게는 대부분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 세금의 경우를 보면 복수국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국 거주자로 인정이 되면 한국과 해외 소득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면 한국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 세금을 내면서 거기 잠깐 살고 있으면 되는데 또 이제 미국이나 자기 나라에 소득이 있다면 그건 이제 미국이나 그 나라에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복수국적이 되면 한국과 미국 소득을 다 합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소득, 미국 소득을 다 합쳐버리면 소득이 많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살짝 소득이 많으면 어때요? 세금을 조금씩 더 부과하는 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세금 요율이 살짝 높아질 수 있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65세 이상 은퇴했다면 이것도 소용없는 얘기죠. 굳이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 역시 큰 단점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추가로 또 한 가지 단점이 또 있다면 또 단점인데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자녀를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복수국적자가 되면 한국인으로 한국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자녀들이 이미 다 컸다면 또 역시 신경 쓸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럼 장단점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다시 좀 장점으로만 돌아가서 장점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장점 부분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혜택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한국에서 65세 이상이 받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 무료 승차, 도시철도 무료 승차 등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철도를 제외한 버스나 택시 무료 이용은 안 됩니다. 이건 뭐 복수국적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나 택시 이용은 할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서울의 경우에는요, 미국 시민권자 등도 외국인도 복수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65세 이상임을 증명하면 서울에서만큼은 지하철 무료 탑승 가능합니다. 요건 이제 살짝 번외 꿀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또 복수국적자일 경우에 장점입니다. 한국에서 국내선 항공요금 10% 할인, 여객선 운임 20% 할인, KTX, 새마을호 등은 3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꽤 크죠. 단 주말과 공휴일은 할인이 안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자, 그리고 한인 시니어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바로 임플란트. 이 틀니 임플란트 서비스는요, 2회에 한해서 70%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70%는 상당히 큰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저 임플란트 치료받고 몇십만 원 정도만 내고 나오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저 몇백 불 내면 되는 거죠. 자, 이외에도 기초연금 혜택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없거나 적을 때 한국에서.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자격, 소득이 하위 70%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소득이 상위 30%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하위 40%라면, 즉 소득이 상위 60%, 이거는 뭐 하위 40%면 웬만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소득이 아주 적은 그런 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소득 하위 70%는 웬만하면 다 가능하고요. 자, 요거는 조금 더 소득이 적으신 분들, 하위 40%라면 기초연금 플러스 추가 금액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40%면. 또한 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스마트폰 사용료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혜택,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 많아요. 미국에서 무슨 양로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뭐 메디칼 같은 거 있지만, 그래도 뭐 미국 사람 갖고 섞여 있고 싶지 않아. 밥도 제대로 한식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야 겨우 한식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미국 사람하고 섞여 있으면 매일 샌드위치나 먹어야 되고 양식 먹어야 되고, 난 싫은데 오히려 장기 요양 그런 호텔 같은 것도 한국에 있을 때 가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혜택 한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뇌졸중 및 이 중풍과 같은 그 노인성 질병을 얻었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한국에서도 각종 간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는요, 노인 돌보미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수익에 대한 세금 그건 그렇고요. 그 외에 이제 상속세라든지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과 관련해서 면제 및 할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5세가 넘고 한국에 있으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그 주택에 한해서 분양 우선권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임대주택 우선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수국적의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 가서 그냥 국적 달라고 하면 한국 국적 그날로 그냥 바로 줍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이 복수국적 신청 절차가 필요한데 그 신청 절차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과거에는 시민권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갖고도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대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나 미국 사람이야. 나 시민권자, 미국 여권 꺼내줘. 미국 여권 딱 꺼내면서 야, 나 미국 시민권자야, 미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나 미국 법으로 해야지 한국 법으로 나 건들면 안 돼.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 줄 테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미국 여권 꺼내들고 나 미국 사람이가 건들지면 이런 거 하지 말고 한국에서는 100% 한국인으로서 행동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도 100% 한국 국민으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네. 65세 이상이면 좋은 게 한국에 몇 달 이상 살아야 그 국적 회복을 시켜주는 이런 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거서 신고를 하고 거서 신고를 한 65세 이상이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그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바로 복수국적 허용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이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 상실 신고와 국적 회복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한국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게 어디냐고요? 좀 생소한 이름의 관공서죠. 네, 이전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라고 불리던 바로 그곳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하니까 금방 좀 귀에 익으시죠? 네. 그곳에 가면 됩니다. 기간은 어떤 분들은 한 두세 달 만에 됐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거소증도요. 뭐 3개월, 6개월 얘기하지만 거소증도 받는데 사실은 한 달 정도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거소증 2, 3주 만에 나올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적 회복, 복수 국적을 갖는 기간은 빠르면 두세 달, 늦어도 7, 8개월 안에는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체류하는 자격도 다 부여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신청 절차와 신고 절차 등이 좀 버겁죠? 왠지 한국에 가서 관공서 하는 절차도 잘 모르겠고요. 용어도 좀 생소하고 난 잘 모르겠어. 좀 누가 좀 해줄 수 없어? 이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LA에 이 복수국적 신청 대행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LA에 아주투어라고 있습니다. 한 40년 정도 운영되어 온 그런 회사인데요. 이 아주투어가 모국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중국적, 즉 복수국적, 이 이중국적은 이제 아주투어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저는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계속 이 모국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복수국적 및 거소증 신청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주투어는 모국 투어에 참가한 한인들이 관광 이외에 복수국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됨에 따라서 한국 국적 회복을 통한 복수국적 취득, 접수 및 그 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한 행정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주투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매우 다양하다.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난무해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도움을 주고자 아주투어가 복수국적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LA 아주투어에다가 서류를 접수합니다. 그러면 아주투어가 서류를 접수받아서 한국 행정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한국의 행정사는 이를 쫙 검토하고 그 신청하신 사람이 그 한국에 방문을 하면 이제 그때 만납니다. 한국 방문 시에 그 행정사와 함께 만나서 그 행정사를 통해서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일종의 이제 연계 서비스, 대행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투어는요, 복수국적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 아주투어를 통해서 대행을 맡기면 거소증은 물론 F4 비자와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한 달 살아보기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 되겠죠. 뭐 숙식에 필요한 그런 경비 정도 되면 한 달 살아보기 체험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살아보기 하면서 복수국적 신청하는 거예요. 하고 그쪽에서 마음에 들면 좀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것도 알아볼 수도 있고요. 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은 뭐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투어에는 이를 위해서 복수국적 담당자를 선임해서 고용을 해놓고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투어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전화번호는 제가 밑에 써 놓겠습니다. LA 아주투어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도 이제 세계 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속에 한국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미국 시민권자들에 대한 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 시민권자들도 그러니까 복수국적을 당당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아니, 당당 정도가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중국적이 아닙니다. 복수국적입니다.
미국도 인정하고 이스라엘도 시행하고 영국, 프랑스 등등 이 세계적인 추세인 이 복수국적, 그 장단점을 이제 다 아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으로 또 추가적인 정보 앞으로도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